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개표소 집회로 이어지면서 주말 내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번 송파 개표소 집회가 앞선 부정선거 집회들과는 다르다고 전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우선 눈에 띄게 정치적 구호들이 줄었습니다. 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 등 특정 정치 세력이 과거에 주도했던 부정선거 집회들과 달리 연단이나 마이크 없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이 주를 이룬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현장을 찾은 전한길 씨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현지 분위기를 전달해온 한 30대 청년, 좌우할 것 없이 많이 온 느낌이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로 확인해봐도 이번 집회 2030 비중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바로 그 2030 표심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릴 정도로 변화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데 여야에서는 이 현상을 참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친여 유튜버들이 2030 세대를 폄하하는 발언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권 스피커 김어준 씨 2030 세대 보수화에 대해서 MB 시절 국정원 심리팀이 기획했던 일종의 우경화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MB 정권 당시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탄생한 건 이게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여 유튜버 최욱 씨도 전두환식 탱크를 언급했는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네, 장동혁 대표 연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거취 언급 대신에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취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당대표 연임용 이슈로 키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그동안 부정선거론과 거리를 두지 않은 점 역시 부정선거론자 손들어주냐 이런 민주당 공세에 빌미만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 후임 총리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전환에 시동이 걸렸는데 김민석 총리 다음 행보도 분명해졌죠? 예, 김 총리 후임 지명이 되자마자 차기 당권 도전 의사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민주당 혁신 요구로 규정하면서 당정 일체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친명 리더십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김민석 총리의 후임을 발표하는 것 자체로도 큰 정치적 메시지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이 확실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주자로 김민석 총리를 내세우는 건 역시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전략적 카드라는 겁니다. 차기 당대표 2년 뒤에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물론 여권 내 차기 주자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 친명, 친청 전면전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